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 이동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IT DNA가 살아있는 지역, 대구 북구갑 권은희 의원입니다. 저는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IT 분야에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온 이유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감 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럼, 예.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까? 네, 저 금융위원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민주통합당의 장병환 의원님이 지적한 대유 신소재 건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은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장병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는 말씀하신 그 회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하는 혐의가 있다는 측면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허위 공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서는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나 내용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직은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감독원 등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금융감독원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이 회사에 단기 순손실로 적자로 전환한 것이 지난해 2011 사업년도의 3, 4분기 보고서에 이미 기재가 돼 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3, 4분기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14일 날 적자 전환한 것으로 공시가 됐다 하는 보고를 받은 바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허위 공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와 관련해서 5% 초과 대주주 그리고 특별 관계인에 대해서 대량 주식 보유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보고는 매매 체결을 한 당일을 기준으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요 주주나 임원 등이 보고 의무를 지고 있는 소유 주식 보고 제도는 결제일, 그러니까 주식 매매 체결한 다음 이틀 후가 되겠습니다. 이틀 후를 기준으로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 법령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보고에 따르면은 이 건의 경우 대주주 등의 대량 보유 보고는 매매 체결일인 금년 2월 10일 날을 기준으로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임원 등이 보고 의무가 있는 소유주식 보고는 매매 결제일, 그러니까 그것은 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 날짜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2월 11일이 토요일이고 2월 12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틀을 빼고 그 다음에 결제일과 체결일 사이 이틀, 그래서 이제 날짜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것이 해당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법성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아까 우리 의원님이 요즘 세상에 이제 친인척이라서 봐준다고 했었는데요. 요즘 세상에 눈치를 보고 봐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뿐이죠. 최근 정치 관련 테마주가 사실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위법성을 철저하게 따져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저희로서도 금융감독원을 동원을 해서 그런 그 불공정 거래라든지 이런 그 위기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총리님, 네, 들어가시고 총리님 나오십시오. 네, 총리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금융위원회가 총리실 산하 행정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예. 금융위가 이번 주에 예비비를 이용해서 광화문으로 프레스센터로 이사를 간다는데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예비비는 예산 편성할 때에 상정하지 않았던 이러한 사태가 생길 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지금 금융위 이사가 예비비를 쓰는 용도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 금융위가 이전 계획, 이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인지 또 예비비가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평소에 총리님을 존경하고 국정을 잘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로 어점을 남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IT 강국은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산업계, 학계, 정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유독 박정희 대통령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뿌린 씨앗이 그 후대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73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특성화학과로 지정을 하였고 40명이던 정원을 25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78년에는 600명, 79년 800명, 80년 800명, 81년 600명의 학생들을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IT 인력을 육성하였고 4년 동안 2,800명의 정원이 나왔는데요. 2,800명은 한 학과 학생이 100명인 경우에 28년 동안 길러야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구미전자공단을 조성하고 대덕연구단지에 전자통신연구소를 설립해서 대규모의 인력이 활약할 무대를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이 인력들이 취업 전선에서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가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TDX 교환기를 자체 개발을 하게 되었고 고집적 반도체, 휴대폰 등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정부와 민간의 이제 함께 가일층 노력이 전제가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인재 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IMF 이후에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날로 심각해졌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0년대 중반에는 문과대 이과 비율이 4대 6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을 보면은 5대 5고요. IMF 이후로 급격히 떨어져서 2002년도는 이공계가 2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신입생들이 이제 우리 산업계에서 일을 할 때입니다. 결국 기업에서는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 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현실이 이공계 기피 현상의 산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수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이만큼 발전해온 데는 이제 이공계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공계에 이제 진학을 깊이 하고, 심지어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원을 외국에서 수입하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공계로 진출을 했을 때 그의 노력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대우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네. 그런 의식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어떻게든지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2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초중등 단계에서 융합 인재 교육이라든지 학부생에서 국가 과학자 이르기까지 장학금, 연구비 지원, 선진국형 연구환경 조성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정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노력을 앞으로 계속 더 해나간다 하는 네,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중앙일보 1면에도 보면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서 아주 크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꼭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아이폰이 도입되면서 휴대폰도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되었는데요. 얼마 전 삼성전자는 1만 명 수준의 소프트웨어 디자인 인재를 수용하기 위해서 R&D 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력 사정은 어떻습니까? 예, 이공계 기피 현상과 맞물려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기능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한편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나 정원이 줄어들고 지원자 수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도 심각합니다. 국내 대학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평균 정원이요. 2000년도에는 120명이었는데 네. 2012년 현재 50명으로 급감하고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나 카이스트 전산학과가 5년 이상 지금 정원 미달입니다. 사회에 진출을 했을 때 대접도 잘 못 받고 임금 수준도 차이가 나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화면을 좀 보시죠. 네.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평균 임금이 2,700만 원 수준입니다. 의사 직군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IT 강국을 유지하고 상위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컨텐츠, 디자인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최근 애플과 삼성전자의 천문학적 특허 소송을 보더라도 소프트 산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소프트 산업의 지역 특성화와 더불어 지방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특성화 학과 설립을 제안드립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여야 모두 일자리 창출 부르짖고 있는데요. 국내 정보통신 벤처 지난 4년간 비중을 보니까 전체 벤처 기업 중에서 26.4%를 차지하다가 꾸준하게 매년 검소해서 지금은 23.6%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IT 벤처 업체 수는 증가는 하는데, 전체 벤처 기업에서 차지하는 이제 비중은 좀 지적하신 것처럼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IT에 대한 이제 우리 처음에 가졌던 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식은 점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융복합 시대로 가면서 기계 부분이나 기계 부품 이런 부분하고 이제 IT하고 연결되는데, 말하자면은 이제 기계나 부품하고 관련된 그 IT 부분들이 IT로 카운트되지 않고 이쪽으로 이제 카운트되는 그런 분류 기준에 이렇게 사정이 변동된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만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IT 관련된 벤처가
더 활발하게 나와야 우리 발전을 기할 수 있다 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열의를 가지고 덤벼들었다가 예. 네, 다시 일어설 수 기술 개발은 예. 어쨌든 실력껏 하는데 예. 상용화가 잘 안 예, 예. 돼가지고 예. 예.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거를 제가 현장에서 예. 봤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위해서 그 상용화를 능력껏 못할 경우에는 어떤 그 위탁을 하면 이제 그것을 원하는 기업에 팔아주고 네. 또 로얄티도 받아주고 특허도 유지해주는 어떤 기술 거래센터를 예.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벤처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디어와 적은 자본이 있으면 뭔가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또 출구 전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철저히 동감입니다. 예, 신경 좀 예, 써주시기 예. 바랍니다. 상용화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결 구조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이 이걸 이제 특허로 창출을 해서 잘 활용하고 또 보호받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총리실 소속으로 이 지식재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 차원의 이렇게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총리님, 연말에 총리실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총리님은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보니까 예. 스마트워크는 이제야 거론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연말이 아니고 다음 주부터 이번 주말부터 그렇습니까? 일부가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제 서울하고 이렇게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초기에 어려움이랄까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시는 스마트 워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에 세종시에 스마트 워크 센터를 짓고 시설비를 갖추어서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이제 제도를 기기들을 이용해서 하여튼 서로 대면해서 일 처리하는 이런 관행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 바꿔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분명히 초기에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뭐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가면은 정착될 수 있는 문제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저희 파악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체계를 잘 잡아야 예. 우리가 정부의 효율성이 예. 저하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은 CCTV 관련해서 한번 예. 여쭙겠습니다. 최근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비롯해서 잇따른 강력범죄,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건이 벌어진 전남 지역의 경우에도 CCTV 설치 비율이 한 3% 정도 불과한 실정이거든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한데요. 현재 CCTV 관리 업무는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뭐 CCTV 설치는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합니다. 뭐 방범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뭐 재난 뭐 이런 것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은 이와 같이 CCTV는 그 설치하는 목적에 따른 기관이 관리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 않고 또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이제 통합센터를 자치단체별로 통합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후자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더욱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그 행안부에서 계획된 통합관제센터 계획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구 위주로 신청을 하면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밑에서 신청하면 해주는 게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지역별 허브를 만들고 그거를 다 연결한 우리나라 전국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야
우리가 범죄에 빠르게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챙겨봐 예, 주시기 예, 바랍니다. 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죠. 저 화면 보셨습니까? 네. 예. 우리 MB정부 초기에 3위던 우리나라 IT 산업 경쟁력이 2011년 19위로 추락했습니다. 이전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MB정부에서 어떻게 나눠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이 산업 IT 융합 분야는 이제 직영부로 갔고, 그리고 방송통신 관련 분야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또 전자정보 관련된 부분은 이제 행안부로 이렇게 업무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분장해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의 그 경쟁력 지수하고 관련돼서 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산정하는 그 기초 자료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100% 신뢰할 수 없는 자료다. 그런 이제 보고를 받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 산정하는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저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네, 네, 생각합니다. 네. 예, 어쨌든 이런 예. 추세가 중요한 거죠. 예. 근데 경쟁력 추락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IT 분야 책임 부처가 없어서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총리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부처로 크게 이제 나눠져 있지만은 그 나름대로 또 특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오고 있었고, 또 부처 간에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해왔습니다만은 일부 지금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걸 통합해서 관리해야 더 효율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 사이에 이러다 보니까 부처 간에 이제 업무 중복이나 갈등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총리실에서 많은 역할을 하신 거죠? 예, 예.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네. 이번 앞으로는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불철주야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만 생각하는 어떤 담당 부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진정한 지식경제, 창의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우리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래를 정확히 판단하여 씨를 뿌린 지도자 덕택으로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0년 세계적인 혁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GE, 인텔, 소니 등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이 혁신 기업입니다. 정보통신이 효율성 제고의 수단이었던 산업경제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그 자체가 새로운 가치 창출의 주역인 창의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식사회로서 소프트 산업이 선도하는 창의경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재가 산업을 이끌어갑니다만 창의경제 핵심 인력 양성이 미흡합니다. 지금이라도 지방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프트 산업을 특화하고 그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특성화 학과 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사안학위원이 연계한 지방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고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정보통신의 종합적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창의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정보통신 기반을 재정비하여 창의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제2의 IT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